아니, 그때 내가 하긴 했는데, 그 22개라서, 그 뭐지, 4개인가?까지 틀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통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다시 치는 거. 아니 그 통과 못하면 진도 안 쳐줘. 그건 진도 쳐줬지. 그건 진도 반칼이고. 22문제가 반칼 쳐줬고. 아. 얘가 제시를 안 쳐줘요. 제시는 안 쳐주지. 저기 친 30문제는. 거는 진도로 근데 제시는 통과 못하면 계속 쳐요. 안 친 사람은 진도에 늪에 빠지는 거지. 옳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빨리 문제 빨리빨리 풀어놔 주세요. 와, 딱 봐도 보기가 많이 길죠? 패스. 기획 패스, A 패스. 읽고 풀어야겠다. 근데 내용이 짧죠? 내용을 천천히 조금 이거는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어줘야겠네.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다 센스입니다. 갑니다. 첫 번째,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이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판단이란 뭐예요?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뭐예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결혼하는 거는 돼야 안 돼요? 한국이라는 기준에서는 안 되지만 저 아프리카나 다른 데에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아직도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게 뭐예요? 좋은 것, 정당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에 대해서 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네. 왜냐면 도덕적 판단이란 뭐예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 이해됩니까? 이런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인즈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하인즈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적 발달 과정을 이게 빠밤빰빠밤. 시험에서는 요 세 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소재는 뭐예요? 요거예요. 전 관습적, 관습적, 후 관습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 다시 세분화해서 총 6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가 전 관습적 수준이라는 거죠. 판단 기준이 오로지 어디에 있다? 행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적인. 그래서 자기 중심적 단계. 이 수준은 다시 2단계로 구성이 되고 가장 낮은 도덕성인 1단계에서 판단의 기준은 처벌. 첫 번째는 처벌. 벌을 받으면 나쁜 것, 칭찬받으면 좋은 것. 2단계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 이런 거 표현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벌이 따로 표시해야 돼요. 처벌과 자신의 이익이. 머릿속에서 전 관습적 수준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 단계이고 첫 번째가 처벌, 두 번째가 자신의 이익이에요. 즉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옳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숨도 쉬지도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만약에 내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옳다고 간주하는 게 전 관습적 수준이에요. 물론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발달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예요? 관습적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서는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한다가 포인트겠죠.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는 뭐예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예요?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즉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4단계에 이르면 모든 잘못은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4단계에 이르면 모든 잘못은 법에 의해서 판단. 아까 3단계는 사회예요. 4단계는 법 판단.
그래서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4단계예요. 질서를 유지를 위한 법의 준수라는 거죠. 1단계 처벌, 2단계 자신의 이익, 3단계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4단계 법. 이거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내용이 엄청 짧기 때문이에요. 짧은데 문제가 네 문제나 박혀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5번째가 이제 다음이 후관습적 수준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인 원칙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별개의 힘을 깨닫고 뭐다? 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단계. 별표가 쳐야겠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단계입니다. 후관습적 수준의 첫 번째 단계인 5단계에 이르면 법의 합리성이 뭐다? 이제 5단계는 뭐예요? 법 합리성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 법이 그냥 법이 아니라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법이었죠. 근데 이제 법도 뭐 해야 돼?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되는 거예요. 와우! 이제는 법과 도덕이 다를 수도 있네. 후관습적에서는 법과 도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법은 잘못됐지만 도덕적으로는 옳다예요. 장발장 같은 거겠죠. 6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6단계까지 가면 6단계는 뭐예요?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을 따르자. 따라서 법이나 관습 같은 제약을 넘어서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 생명 존중,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이 군대 가는 걸 거부하는 사건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특징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발전 과정의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서 관습으로 후로 간다는 거예요. 세계로. 순서대로 거쳐간다는 게 콜버그 이론입니다. 또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용한 도덕교육의 틀 제시. 전체 주제 잡아보세요. 발표해서 시키도록 할게요. 전체 주제 적으세요. 너희 그거 해볼래요? 이번 고3 수능 국어 좀 어려웠는데 그거 한번 풀어볼래요? 아니 풀어보고 수업 한번 해받아볼래? 수업하는데 2주 걸리는데 할까 말까? 난이도는 개 어렵긴 해요. 1번부터 끝까지. 네. 해보실 안 해보실?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야. 그래 해볼래요? 저예요? 니는 안 되겠지? 니는 안 돼요. 니는? 그렇게 따지면 다 안 되는데. 90. 다시 할까요? 네, 골랐어요. 자, 채연이가 전해 주제 말해볼까요? 도덕성 발달 단계
예인이가 대답해 볼래요? 희지가 말해볼래 왜? 좋다. 세 가지 수준과 6단계의 도덕성 말하나요? 네, 맞아요. 그 도덕적 도덕적 발달 단계가 주제가 맞는데, 뭐예요? 세 단계를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1번. 자, 특정 이론을 소개한 후 의의를 뭐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될까, 안 될까요? 왜요? 의의를 밝힌다. 특정 이론을 소개했고, 그것에 대한 의의가 뭡니까? 도덕성 발달에 이끌어줄 수 있는 유용한 도덕교육을 틀어줄 네, 그게 의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너무 쉬웠고 2번으로 갈게요. 2번. 보기는 윗글에 소개된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연구 과정을 정리한 것 A, B. 하인즈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과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약사가 만든 약뿐이었는데 약사가 원가의 10배나 되는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하인즈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어.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절망을 느낀 하인즈는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서 부인의 hum을 훔쳤다. 약을 훔쳤다라는 거죠. 자, 예인의 판단을 볼까요? 예인이 네가 하인즈라면 어때요? 얘는 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엄마가 죽는데? 부인이 죽는데? 너희 엄마 아빠가 죽기 일부 직전이야. 이 돈이 너무 비싸. 그럼 넌 엄마 아빠 죽이겠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살리기 위해서 약방 찾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약방 가서 약 훔쳐서 엄마 먹이고 깜빵 가는 거죠. 와, 지게. 그럼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좋아요. 판단 기준 좋았어요. A. 판단 기준이 1.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까? 바르게 묶은 것은 자 A. 자, 판단 기준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2단계라 있죠. 2단계 가봐야죠. 2단계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었는데 2단계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익이에요. A는 뭐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적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틀려요. 자신의 이익을 안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자신은 어떤 이득이 생겨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약을 얻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칭찬, 일단 아내의 칭찬은 미친놈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미친놈이죠. 법을 어겼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게 자기네 이익이래요. 일단 자신이 필요하는 약을 얻었죠. 드디어 자신이 필요하는 약을 얻었죠. 자신이 이득이 됐어요. 자신의 욕망이 있었어요? 아니죠? 자신의 욕망 아니죠? 일단 그럼 4단계 가볼까요? 뭐다? 4단계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4단계 네, 법에 의해서 판단되고 어떤 예외도 있으면 안 되죠. 법. 얘는 법이고 어떤 예외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옳은 것인가? 얘는 답은 뭐였어요? 이번에는 B는 얘였다면 얘는 뭐예요? 아니었죠. 왜? 법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죠.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법이고 예외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 합리적이지 못한 거는 4번과 관련이 없어요. 법이 합리적인 게 못한 건 몇 단계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으면 여기 법의 합리성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몇 번? 5단계에 있어요. 5단계에 넘어갑시다. 다음 3번. 기역에서 디귿은 뭔지 알죠? 기역은 전, 니은은 그냥, 디귿은 후. 전은 소수의 사람들이, 니은은 대부사수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수준이 됐어요. 소수와 대다수를 나눴나요? 아니죠. 기역은 아까에서 뭐 했어요? 이기적인 욕망. 기역은 이기적인 욕망. 전 관습정에서는 이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이기적인 말 대신에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옳다 했죠. 그 다음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집단의 가치를 추구. 관습적은 집단. 관습적은 어디 있어요? 관습적은 집단. 관습적 수준은 뭐예요?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사회 집단, 국가 기대. 되죠? 진반에 답은 니은 되죠?
집단의 질서가 아니라 그건 개인의 욕망이에요. 개인의 욕망.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은 뭐예요? 후죠. 후는 뭐예요? 후 관습적은 뭐예요? 누가 중요한데 후 관습적은? 자신의 뭐예요? 뭐다? 자신의 양심의 결정.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게 후 관습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4번은 뭐가 틀렸는데 디귿이 아니라 집단의 강제성은 니은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도 얘는 뭐예요? 디귿이죠. 맞나요? 개인의 자율성이 디귿 맞나요? 기억? 개인의 자율성 기억이죠. 네. 니은은 성인들에게서 디귿은 아동, 성인과 아동을 나눈 적이 없어요. 다음 4번 A를 추론한 것. A. 도덕적 교육의 틀. 도덕적 교육의 틀. 자, 어떤 도덕적 교육의 틀을 만들었을까? 1.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낮은 도덕성. 교육 틀이에요. 낮은 도덕적 원리에 대한 지식 제공. 도덕성 발달 단계의 최고 수준의 도덕 원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 보편적인 도덕 발달 수준의 도덕적 딜레마를 제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낮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한 단계 뭐예요? 높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와우. 자, 이거 답 알고 이유 적으면 됐죠. 자, 이거는 4번을 위한 문제입니다. 4번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4번을 틀렸을 것 같은데 맞춘 사람도 있고 맞춘 사람도 있고 맞췄네요. 과연 어떻게 맞췄을까 물어봅시다. 희재 대답해보세요. 4번을 왜 어떻게 맞췄나요? 4번의 생각 몇 번인가요? 5번입니다. 왜 5번인가요? 5번을 보시면요. 네? 각자의 도덕적 발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 문제에서 이게 이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죽이네.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맨 밑에서 좀 위로 올라가요. 네. 여기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맞죠?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만들을 스스로 해결. 이걸 찾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고1 문제니까 이렇게 대놓고 주지, 고3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대놓고 줄까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저 앞에서 안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론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놓고 줬네. 고1 문제라서 그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갑시다. 경북대전. 나중에 읽어볼게요. 기읍, 읽글 최한과 보기 한비자. 그 다음에 A에서 O. 읽을 게 없네. 근데 경북대전은 4개 읽고 가자. 경북대전은 뭐예요? 왕이 바뀔 때 전면 수정, 절대 권력 변제, 피지배층 사회복지 조항, 판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포함, 지배층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경북대전. 다들 째끼면서 가자잉. 프랑스의 몽테스키웨는 유교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가 뭐예요? 몽테스키웨. 동양의 유교 사회를 뭐라고 돼 있냐면 근대적인 법이 부재하고 백성들에게 도덕만을 강조하는 뭐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로 판단. 유교 사회는 뭐다?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 그렇다면 유교를 통치는 조선은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서 다스려진 사회일까? 조선은 뭐다? 법전이 경국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 서양인들은 동양의 유교 사회에 대해서 근대적인 법이 부재한다고 판단한 근거 중 첫 번째,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까지가, 경국대전이 중요하네. 전까지는 왕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법전에 왕의 명령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법전을 새로 편찬. 이로 인해 법조항 사이에 통일성이 없음, 결국 안정적인 법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세조는 기존의 법전과 왕들의 명령을 통일성 있게 정리해 나간과 동시에 우리의 고유의 간섭법을 반영하여 법조항을 상세히 기록해 나갔고, 이 작업을 30년간 이어졌고 성종 때에 이르러 드디어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편찬 의도대로 경국대전은 조선의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역할을 다했다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5번 가봅시다. 왕이 바뀔 때마다 경국대전이 전면적인 수정을 반복했나요? 그거는 경국대전 언제예요? 편찬되기 전까지였죠. 정답 몇 번? 1번 개꿀. 절대적인 권한을 이제 안 줬죠. 좋았어요. 벌써 나와버렸네. 개꿀. 서양인들의 두 번째 판단 근거는 유교 사회의 법은 한목적성을 두 번째, 항상 이 두 번째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한목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한 학자 취향은 사람은 욕망이 싹트면서 선한 바탕을 잃어버린다. 욕망이 싹트면서 선한 바탕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덕치를 이상으로 하되 현실에서는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옥죄어 오로지 상벌로만 다스리는 것은 오로지 상과 벌로만 다스리는 것은 유교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뭐예요? 덕치라는 이상을 이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어렵죠? 일단 표시 내놓는 거예요. 보다 법이 덕치라는 이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다. 표시 넣고 일단. 우리 이해하면 더 좋아요. 법이라는 게 덕치가 짱이야. 덕치를 하기 위한 단지 뭐예요? 수단으로서 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은. 이에 따라 경국대전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세 차례나 뭐예요? 걸쳐서 참작할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충분한 논의 후에 형량을 조정해서 왕이 판단하는 게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 삼복제도예요. 세 가지. 삼복제도. 그러니까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가 한목적성 관련 있는 거예요.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법을 수단으로 하여서 백성을 덕으로 뭐한다? 다스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서양인들이 또 우리나라는 뭐예요? 글렀다라고 말하는 세 번째 근거가 법에 평등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 속해서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이는 지배층이라 해도 지금 뭐예요? 서양인들이 이렇게까지만 우리는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이거를 옹호하는 거예요. 서양인들이 깐 거를 다시 까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 경국대전에서 무려 45%나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경국대전에서. 즉 지배층이라 해도 유교 이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죠. 학원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고를 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그래요? 너 안 맞네. 찔렸겠지. 난 몰라. 부정부패로 해서 혼란을 겪으면 얻은 교훈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합리적으로 뭐예요?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되고 출산을 앞둔 관노비에게는 80일의 휴가를 주는 등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지닌 조항도 만들어 뭐예요? 피지배층도 고려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더불어 지배층의 모범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덕치를 추구한 조선의 왕들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예요. 다 읽고 이제 문제를 풀어갑시다. 기억에 들어갈 말. 기억 뭐였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결국 경국대전에서 뭐예요? 지배층의 모범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법을 통해서 덕치를 추구한 노력을 기억 더불어 기억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기억. 즉 기억은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을까? 조선이 근대성을 지닌 법으로 운영된 사회,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외국인들이 뭐예요? 조선이 서양인들이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조선이요. 근대적인 법이 부재하다고 판단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요목조목 뭐로 경국대전으로 다시 우리는 뭐하다? 근대적인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서양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깐 거를 우리는 뭐로? 경국대전으로 이거를 옹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법적 안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경국대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안정적으로 했죠. 두 번째는 한목적성이 이거 필기해 놓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목적성이 없다고 했는데 한목적성이 있었어 없었어? 덕치를 이루려고 삼복제도라고 예를 들어줬죠. 이 삼복제도 법적 안정성이 있다라는 건 위에서 뭐라고 돼 있어? 경국대전을 뭐예요? 완성.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다? 뭐예요? 평등이 없다 했어요. 평등. 평등이 없다 했는데 뭐예요? 사회복지적인 조항도 만들었죠? 평등하지 않았다 했는데 아니라고 똑같이 뭐라고? 우리는 관리를 뭐하고? 조지고 또 뭐예요? 노비에게도 80일의 휴가를 줬어요. 물론 실제로 법에는 있었지만 안 지켰지만 어쨌든 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뭐예요? 여기서 서양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대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걸 비판했으니까 우리는 근대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를 말하고 싶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조선은 근대적인 법을로 운영했던 사회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 놓으면 7번 같은 걸 푸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윗글은 최항과 보기의 한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한비자는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다툼이 발생하고 이때 왕이 덕으로 뭐예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게 궁극적으로 부국강병 결국은 얘는 법치예요. 법으로 다스리자. 법. 한비자는 무조건 뭐로 다스리자? 법으로만 다스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항은 뭐로 더 다스리는 건데 윗글의 최항은? 윗글의 최항은 뭔데요? 덕치죠. 어디 있어요? 취향 쪽이 동그라미. 최항이 어디 있죠? 여기 저기 중간에 여기 있어요. 최항은 하고 싶은 주장이 뭐예요? 뭐다? 최항은 덕치를 이상으로 하되 법을 수단으로 적어놓는 개꿀. 여기서 뭐예요? 최항은 저기 왜 나왔지? 최항은 법을 덕치 아니 덕치를 이상으로 가지되 뭐를?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법을 정했죠. 가혹하게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수업 시간에 가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자르겠다라는 게 수단이지만 저는 덕치라는 게 있으니까 설마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하필 제가 이제 한계가 도달했어. 한계가 도달해가지고 이제 이제 진짜 걸리면 진짜 잘라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동건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제 동건이 때문에 모두가 진짜 처박히면 모두 욕망은 또 동건이에 가는 거야. 일부러 그러죠, 그죠? 어? 네가 일부러 그런다니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너희는 꼭 일을 크게 터뜨려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학생을 보면 그냥 마음이 쓰근한데 갑자기 니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잘하지. 희재 막 평소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막 제재를 가할 것도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을 안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은 건가? 요즘 희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합숙에 뭐 합자도 우리가 꺼내지도 않잖아. 근데 희재는 만족하고 잘 다니잖아 학원을. 얼마나 좋아요. 왜 안 켜줘요? 어? 안 켜줘요? 안 끼워주는 게 아니라 끼울 명분도 없고 그냥 모르겠는데 네가 그냥 네가 안 끼잖아. 안 끼지. 네가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애초로움을 하고 뭔가 하는 그런 느낌 없잖아. 나도 없으니까 나도 안 하는 거야.
니 이렇게 하면 하겠지. 야, 롤러가 시켜줄까? 가서 하면 니는 신나가지고 늘 승리. 무조건이지. 근데 내가 롤 얘기만 안 꺼내면 굳이 니가 합숙을 할 이유는 잘 없잖아. 솔직하게. 그렇지, 게임 없으면 합숙 왜 해? 와가지고 자고 피곤하고 막 씻기도 힘들고 집에 있으면 그 시기에 막 네 방 내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데 니 혼자만 시간 가지고 있을 때 굳이 합숙에 와가지고 게임도 못 하는데 와서 뭐 할 건데? 하긴 하죠. 맞자. 난 널 잘 알지. 너무 잘해서 짜증나지. 와우. 그래도 모르는 걸 알려주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위해서 희재를 데리고 온다? 좀 이상하잖아. 희재를 데리고 오지 않는 거야. 뭔가 게임이 시켜주기 위해서 희재를 데리고 온다? 아, 좀 이상해요. 아, 그럴 수 없지. 또 그럴 수 없지. 또 요즘에 우리가 야식을 안 먹거든. 밤에 뭘 안 먹거든. 다이어트 한다. 진짜 안 먹거든. 진짜. 응. 어제는 안 먹었어. 근데 요즘 탕이 나오잖아. 이제 요새 야식을 먹고 텐션이 안 높아요. 왜냐면 다들 힘이 없어. 야식을 안 먹으니까. 한시에 너 직접. 다들 에너지가 없어. 원래라면 야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샘솟아서 내가 난리를 피우고 안 자는데 요즘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 뺐는데. 많이 뺐어. 지금 이제 77.5 정도 되니까 80.9에서 77.5면 몇 킬로지? 3.4kg? 물론 여러분들은 티가 안 날 거예요. 제가 부가 쏙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제가 제 지인들이랑 만나면서 제가 진짜 엄청난 걸 찾았어요. 제 지인들이랑 만나면서 또 놀다가 내가 이 다이어트 얘기를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나의 다이어트를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또 개소리 짓거린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근데 한 명이 나한테 야 니같이 힘들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지방 흡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방 흡입에 대해 설명했죠.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지방 흡입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작용돼서 요요 현상이 오는지 난 솔직히 누가 내한테 알려줘 그런 얘기 맨날 하니까 요요 때문에 보장한다는데 이 바보가 병신아 그런 거 요즘 없거든 하면서 갑자기 따단따단따단 저에게 빛이 내렸어요. 서면, 청담, 라인. 아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난리 나요. 유튜브 보세요. 난리 나요. 오 청담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차리 서면에 있는 청담 라인이라는 지방 흡입의 대가가 여기 서면에 장착해 나 있는 거 몰랐지? 여기 가면 부작용 없대요. 요요는 그거야. 그냥 지방 흡입으로 뺐는데 네가 처먹으면 찌든 거래. 당연하지. 생각해보면 맞아요. 내가 12kg를 다이어트해도 내가 처먹으면 찌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와우. 그래서 여기 가지고 보니까 제 턱이 있죠. 투턱. 여기 지금 보면 투턱 있죠. 이렇게 투턱. 투턱을 제거하는데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솔직히 턱은 다이어트 한다고 이게 빠지는 거 아니거든. 이거 투턱 빼려면 한 60대 한 중반까지 와야 돼. 65까지 와야 되는데 와씨 어느 세월에 13kg를 빼고 있을 거야. 일단 턱부터 제거하는 거야. 여기에서 한 1kg에서 2kg 빠지겠지? 턱 제거 딱 해주고 턱 제거하고 바로 일하러 갈 수 있대요. 바로 수술 딱 받고 바로 일도 할 수 있대요. 지게. 그래서 언제가 계획이에요? 월요일이요. 와우. 어제 들었으니까 월요일이네. 내일 바로 해야지. 내일 바로 상담받으러 가야죠. 턱 딱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또 살을 딴 데는 사실 다리 같은 거 생각보다 가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어디 복부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복부가 아랫배 쪽에 이만한 진짜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몸에 지방 덩어리면 여기 지방에 있는 내 배에 있는 덩어리를 그냥 수술로 쏙 없애버리면 내 몸은 완전히 건강해질 거잖아. 내가 이때까지 몇 년간 축적했던 이 덩어리를 암 제거하듯이 내 몸에 나빴던 이 복부에 내가 몇 년간 쌓아왔던 소중한 나의 아이들을 쏙 제거하는 거야. 쏙. 이것도 한 88만, 배가 좀 비싸더라. 150만 원, 6만 원 정도 하더라. 비싸게 하더라. 소개해주겠다고 DC를 해준대. 한 1, 20%. DC 받으면 이걸로 딱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다이어트과 운동까지 함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갑자기 샤라라 샤라라 하면서 가자 월요일날 하게 됐어요. 지방 흡입을 해. 내 인생 첫 시도 유튜브에 남겨야지. 지방 흡입 후기 남겨야겠어요.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월요일날. 요거 하면 여기서 진짜 내 복부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숨겨놨던 나의 복부를 제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최소 4kg짜리 무게를 보니까 한 4kg 정도 돼. 충분히 4kg 정도. 한 1에서 2kg. 여기 진짜 4, 5kg 난리 가면 일단 뭐예요? 7, 8kg를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다이어트로 이제 운동해야죠. 운동 열심히 해야죠. 볶음 만들 수 있어요. 아, 먹고 만들 수 있지. 내 몸에 이 지방 덩어리가 없는 채로 운동하면 만들 수 있지. 싹 하는 거. 파이팅. 아, 감사해요. 그렇게 됐어. 10kg 빼는 70만 이후로. 딱 70이지. 거기서 운동해서 더 빼야지. 65까지. 구정형이 어때요, 생각보다? 아,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랐어요. 생각보다. 가다가 좀 약간 여기 가면 여기 약간 필러도 좀 맞아보고. 필러도 좀 넣고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어머님들 솔직히 맞잖아. 피부 미용. 200 주사도 받고 연예인 주사도 있다라고 또 좀 알아보고. 피부 관리 좀 해가지고. 좀 약간 새로운 약간의 젊은 원장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선글라스 좀 벗고. 아, 썩나게 하면 진짜 조져옵시다잉. 네, 여러분 좀 직접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지방 흡입이라니 참 신하고 신기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예요? 제 이상인 걸 수가 덕치를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일단 지방 흡입까지 나왔지? 네, 뭐예요? 취향은 인간이 법으로 인해서 선한 바탕을 잃는다는 좀 아니죠? 법으로 인해서 선한 바탕을 잃는 건 아니에요. 법이 수단인데 법이 안 좋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한비자는 법으로 인간 본성을 법으로 안타깝게도 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말로는 안 통하니까 진짜 법으로만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덕으로 한계가 있어서지 법으로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한비자가 어쩔 수 없어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야. 채은이가 만약에 4시까지 수학 시험을 다 안 쳐내면 팔이 잘리는데 채은이 시험 안 칠까? 팔이 잘릴 건데 목숨 걸고 쳐내겠죠. 근데 내가 그런 제약을 안 거니까 세워라 내워라 시험은 언제 치는지 모르겠죠 라고 말하면 또 채은이 안 씹을 거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두 상과 별로만 백성을 다스리라는 건 취향이 아니라 한비자예요. 취향은 법을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법이 수단인데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취향은 덕치를, 한비자는 뭐예요? 법의 필요성을.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A에서 이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사전적 의미 가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A. 결여. 결여는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빠져 있는다. 뭐예요? 빠져서 없다. 나쁘지 않네요. 빠져서 없다. 1번. B. 뭐라고 돼 있어? B. 용인. 용인은 권한을 뭐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야. 수용하다. 용인은 인정하고 수용하다. 인정하고 수용하다. 오, 인정하다. 수용하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좋네요. 3번. 부합. 잘 맞는다. 잘 맞는다. 부합한다. 잘 맞는다. 꼭 들어 맞을. 잘 맞는다. 나쁘지 않네요. 4번. 뭐예요? 참고 자료할 때 참작하다, 참고하다, 참고하다, 앞으로 일을 미리 헤아리. 이거 예견하다인데요. 다음 4번이 됐죠. 이 뭔데? 이는 뭔데? 이 어디지? 징수는 뭐예요? 법 따위로 거두어들이. 나쁘지 않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9에서 11번.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할까요? 가지고 두지 말고 할까요? 가지십시오. 가질까요? 이거 가지네. 또 가지기 싫네. 그래, 가집시다. 쉬었다 갑시다.